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080 플러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많은 사항들이 있는데 하나씩 좀 풀어가는 차원에서 이제 이런 시리즈를 한번 좀 게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080 플러스 하나씩 알아가기란 제목으로 여러분께 동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시간에는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에서 하는 감정평가는 민간 사업이라든지 우리 사업이라든지 했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안내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정평가액을 좀 많이 받습니다. 각종 이제 용적률 혜택이라든지 기부 체납 완화라든지 뭐 이런저런 인센티브가 많이 있어서 결국은 그게 사업성인데 그 사업성을 토대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 즉 권리가액이 좀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말로만 감정평가가 높게 나온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이 사업에 앞서간 서울 지역 사례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에 보시면 1차 사업 설명회, 2차 사업 설명회가 있는데 오늘은 서울 영등포 신길 2구역, 저희처럼 저층 주거지로 선정이 된 지역입니다. 신길 2구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영등포 신길 2구역은 작년 3월 31일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영등포구 신길동 205-136번지 일대 면적은 약 18,200평 정도입니다. 자, 요 사업을 1차 설명회를 하고 그리고 2차 설명회가 작년 11월 16일 2차 설명회는 사업성 설명회입니다. 주민들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얼마 받고 대략 사업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발췌해서 과연 이 사업이 감정평가 권리가를 좀 높게 줄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대응을 해보면 우리 지역도 어느 정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쓸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참고하기 좋은 자료를 제가 만들어 드리니까 주민분들께서는 요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 정도까지 아직 우리가 2차 설명, 1차 설명회도 아직 안 했습니다. 1차 설명회가 이번 달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1차 설명회를 하고 그리고 2차 설명회는 올 여름쯤이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차 설명회 때 사업성 설명회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이 제가 나름대로 또 사업성을 다 분석을 해놨는데 제가 분석한 이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서울 영등포라든지 이런 선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비교 분석을 해서 주민 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조하시면 우리 지역도 나중에 2차 설명회 때 이러한 비슷한 수치가 나올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추정 분담금 검토라고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계획, 감정평가금액, 공사비, 용적률, 우선 공급 물량 등에 따라 분담금 증감 발생 예정.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예상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졌다는 내용이 아니고 참고할 수 있는 예상치를 뽑아주는 겁니다. 충분히 향후 변동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신길 2구역에서 사업 대상지로 해서 평균 분담금을 추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대지 지분이 28평인 경우 종전 자산 추정액을 기준으로 했는데 대지 지분 28평의 종전 자산가, 즉 감정평가가 약 7억 9,600, 즉 거의 8억이죠. 8억이 평가가 될 경우로 예상을 했습니다. LH에서 이 2차 설명회를 영등포 지역에 할 때
뭐 이게 그냥 터무니없이 내놓은 자료가 아니고 나름 분석을 해서 이렇게 이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주민분담금은 8억을 받아서 이제 우선 분양을 받게 되면 25평형은 약 5억 8천, 34평형은 7억 5천, 42평형은 9억 6천 정도의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토지 등 분양가 소유자에게. 그럼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현재 일반 분양을 2100, 조합원 분양을 한 1780 정도에 그때 예상을 했었죠. 나중에 변동이 있겠지만 뭐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라고 일단은 봅니다. 그 금액으로 했을 때 우리는 25평형이 4억 4천, 34평형이 6억, 42평형이 7억 7천, 7억 4천 정도 발생을 하죠. 그래서 영등포 2구역 같은 경우 대지 지분 28평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 약 8억 정도로 권리가,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걸 활용을 하게 되면 아파트를 이렇게 우선 분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5평형을 신청을 하게 되면 2억 1,400이 환급이 되고 34평형을 신청하게 되면 4,100만 원이 환급이 되고 42평형을 신청을 하게 되면 1억 7,200일 추가 분담을 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께서 꼭 지금 봐주셔야 될 부분이 대지 지분 28평형 종전 자산이 7억 9,600으로 평가를 예상했다.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대지 지분 28평 종전 자산 감정평가, 즉 권리가액이 7억 9,600으로 평가를 예상을 해서 실제 작년 11월 달에 영등포 신길 2구역에서 이 내용으로 주민들께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감정평가 28평형 대지 지분을 7억 9,600에 감정평가를 했으면 실제 영등포에 있는 한 주택을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주택인데요. 영등포구 신길동 209-39번지 실제 물건입니다. 제가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요 사이트에서 제가 체크를 한 내용인데요. 자, 보시면 2020년 6월 2일에 이 32.9평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거는 28평을 예상을 했었죠. 뭐 한 4평, 5평 차이가 나는데 32.97평이 2020년 6월 2일에 실거래 5억 6,100만 원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정가가 얼마냐면요. 7억 4,500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28평형이 감정평가 7억 9,600을 받았죠. 근데 이 주택 소유자는 32.9평, 즉 한 33평 되고 재작년이죠. 이제 재작 1년 반 전에 5억 6,100 주고 샀는데 추정가가 이 사이트에서 이 추정가는 AI 추정가입니다. 인공지능으로 해서 제공하고 있는 AI 추정가인데 7억 4,500. 결국 이 지분 소유자는 대지 약 33평, 감정평가는 조금 전에 예시를 한 내용에 빗대어 보면 최소 8억 이상이 예상이 됩니다. 이분이 5억 6,100에 샀는데 그거보다 훨씬 3억 가까이 높은 3억 가까이 되는 8억을 감정평가, 즉 권리가로 받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지역 주택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택 중에 여기 골프 연습장이 있고 장전역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산성터널 들어가는 입구죠. 이렇게 있고 이쪽에 있는 주택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주택인데요. 54.18평. 보시면 54.18평 그리고 이 주택이 54.18평이고 작년 공시지가는 3.7억입니다. 올해는
한 또 8%, 9% 올라갔고, 이번 달 20일인가요? 이때 이제 공시지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공시지가를. 작년 공시지가가 3억 7천인데, 이분이 면적 약 54평, 공시지가 3억 7천. 우리 지역에 있는 한 주택입니다. 예시를 들어보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주택이 2020년 3월 1일에 6억 6천만 원에 거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추정가, 실거래 시가, 시세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AI 시세가 2022년 2월 28일 한 보름 전 예측 시세입니다. 9억 2,700입니다. 6억 6천에 사신 분이 9억 2,700 정도 지금 시세가 이분도 잘 사셨죠. 2020년 3월이니까 이제 2년 전이네요. 2년 전에 6억 6천 주고 사셨는데 벌써 한 3억 가까이 시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9억 2,783만 원 AI 시세가 예측이 되고, 감정평가도 아까 신길 2구역에 보셨던 것처럼 이 가격 이상을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정평가가 이분 같은 경우 내년 같으면 제가 볼 때는 한 1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 10억을 감정평가를 받으셔서 아파트 42평형, 아까 얼마였죠? 42평형을 하면 7억 얼마가 소요가 되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반환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42평형의 가치가 우리가 완공을 하고 나면 42평형의 가치는 앞으로 6년 뒤에는 최소 15억 이상은 가지 않을까. 평당 3,500만 가정했을 때도 15억 이상이 됩니다. 예.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 계산 방법을 쉽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부동산 플랜에 들어가시면 본인의 그 집 주소를 입력을 하셔서 추정가가 얼마가 되는지, 이 추정가가 시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추정가 시세에 근접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감정평가 금액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 사업, 우리가 이 재개발 사업에서 시세로 보상을 받고, 그 보상 금액을 권리로 해서 아파트를 신청하고 혹은 상가를 신청하고, 또 권리 금액이 크신 분들은 또 아파트, 상가 같이 다 신청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자, 이렇게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이 주택은 제가 볼 때 상당히 투자를 잘 하셨어요. 예. 2년 전에 6억 6천 주고 사셨고,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서 감정평가는 10억 가까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6년 뒤에는 15억, 그리고 환급금까지 포함하면 한 17, 8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투자를 잘 하신 거죠. 6억 6천 가지고 10년 안에 2배가, 3배 가까운 그러한 그 차익을 실현할 수가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3080 사업에 대해서 하나씩 앞으로 알아가야 되는데,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정평가, 즉 권리가액. 그 권리가액이 시세 수준에서 나올 수 있다. 우리 지역은 아마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조심스러운 예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시세 수준으로 보상을 받고, 그 보상을 토대로 아파트와 상가, 1+1 이렇게 또 신청을 하고, 그리고 6년 뒤 입주를 하게 되면 종후 자산이라고 하는데, 그 가치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될 것입니다. 주민들께서는 이런 자료를 참고하시고 빠른 시간 안에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동의서 작성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사무실로 전화 주시거나 또 사무실 방문을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또 궁금하신 본인의 시세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다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